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혼조로 거래를 마친 뉴욕 증시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혼조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매크로한 이슈도 있었지만 종목장이 좀 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땠나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위기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테슬라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에 5% 이상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치솟던 국채금리가 안정화된 것도 투자자들을 안독해 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랠리 이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됐었죠.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도 더해지며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주요 경제지표 부재 속에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가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3% 내렸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39%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0.6%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테슬라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5.62% 급등 마감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주 단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완전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하면 이 기술의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한 테슬라에게는 가장 득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무인 로보택시를 공개했는데 2026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차세대 칩인 블랙엘의 서버 과열 문제에 맞닥뜨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29% 하락했습니다. 블랙엘이 맞춤형으로 설계된 서버 렉에 연결됐을 때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블랙엘 양산 차질 우려가 커진 건데요. 다만 엔비디아는 엔지니어링을 되풀이하는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일이라고 해명하면서 급락세는 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는 수요일인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때 구체적인 엔비디아의 설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락으로 엔비디아는 시총 1위 자리를 애플에 다시 내줬습니다. 보케캐피털 파트너스의 킴 포레스트는 이번 주 수요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는다면서 실적 발표 전에 어떤 정보가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은 엔비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다려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굵직한 종목들에서는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가 있었는데요. 이것 외에도 특징주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상장 폐지가 임박했던 AI 서버 업체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5.93%나 폭등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날 중으로 나스닥 거래소에 연례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주가 폭등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저가 항공시장 개척자인 스피릿 항공은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스피릿은 이날 뉴욕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는데요. 스피릿은 내년 1분기에는 구조조정을 마치고 파산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피릿은 13년 전 아메리칸 항공 이후 처음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한 대형 미국 항공사가 됐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는 그동안의 폭등세 부담 때문인지 13.42% 폭락했고요. 트럼프 당선자의 소셜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는 16% 넘게 폭등했습니다. 장 초반에 5% 급락세를 탔지만
트럼프 미디어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박트 인수를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는 보도로 주가가 폭등세로 돌변했습니다. 박트는 인수 타진 소식에 주가가 무려 162.5% 폭등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는 새 정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주택건축 업체들의 시장에 대한 확신이 3개월 연속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미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11월 주택시장 지수는 46으로 직전월 수치 43에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전미 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 지수는 신축과 단독 주택시장에 대한 건설업체의 신뢰 정도를 반영합니다. 협회는 대선이 공화당의 완승으로 끝난 후 건설업자들은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규제 완화가 이뤄져 더 많은 주택과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향후 6개월간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을 58.4%, 금리 동결 확률은 41.6%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동결 확률이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0.25%포인트 인하 확률이 일주일 전에는 65.3%, 한 달 전에는 76.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은 앞으로 증시 방향을 결정할 주요 촉매제가 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키는 트레이더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과 연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평가하려는 듯 보인다면서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실적, 특히 시장의 단기 모멘텀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제 지표로는 10월 주택 착공허가 신규 주택 착공이 발표되고요.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월마트와 로스 실적이 발표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한희 특파원 지금 말하는 도중에 긴급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나스닥의 상장 규정 준수 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외부 감사인으로 BDO USA를 선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제 악재는 없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